지금 이재명의 그, 뭐예요? 근저당은 이미 강남에서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쵸? 이미 강남에서는 하고 있었던 건데, 그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재명이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줬을 뿐이지.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야,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 법이 적용이 될 때, 그 법이 가장 강한 사람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이 강한 사람을 정말 죽이면 다행인데, 죽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편법을 쓰고 도망가고, 그런 편법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구더기가 끓는다고 장을 안 담글 수 없으니, 조금의 불법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이 법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세훈한테 물어봅시다. 시장도 그렇게 당하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법이 정의로우려면 판사도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재량권을 주면 안 됩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오세훈이 했던 건 뭡니까? 내가 정의로운 법을 만들었고 난 정의로웠는데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시장까지 해먹은 거예요. 아닙니까? 본인이 해먹었잖아. 해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본인은 해먹고 이익은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 법을 발의하고 나서 지금까지 얻었던 정치적인 이득은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재단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법에 의해서 재단당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네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만들었던 그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수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줬을 때는 막 휘둘러다가 그 권력이 다시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 그때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분노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갔죠. 황교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당대표 때는 왜 그걸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개 병신이 돼가지고 저기 짜져가지고 멍청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냐는 거지.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나 권력을 안 가졌을 때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예. 그게 옳은 거죠. 인더윈드 어스틴이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이 내가 권력을 잃으니까 그때 가서 억울한 거가 되면은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병신이라고. 그거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난 그래요. 전환길도 한국사가 없어지기 전에 싸웠으면 인정한다니까요. 공무원에서 한국사가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 판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되게 막 이렇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중도 아닌 약간의 이상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한국사로 돈을 벌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그렇게 넘어올 수 있냐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다가 그 법안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나니까
판사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입법은 무엇까지 생각해야 돼요? 민주당이 이 법을 쓴다고 했을 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적군이 이 법을 쓴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이야기해 봐야 되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죠. 보수주의든 뭐가 됐든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되느냐. 신중하고 사려가 깊은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그 정치인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모르겠고 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쟤네들이 쓰레기처럼 활용한다. 그것이 너의 잘못이라고, 오세훈. 그들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쓰도록 만든 그 칼을 만든 사람이 너라고요. 입법을 할 때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서 누구까지 어떻게 벨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그게 입법이라고. 그래서 입법권을 준 거는 뭐냐? 그만큼 잘 사용하라고 준 건데 뭐 하는데 사용했어? 그냥 막 사용했다고. 나는 정의로운 칼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칼에 찔렸잖아. 그러면 넌 정의로운 거냐 이거야. 그 논리에 대해서 파괴를 못 한다고. 네가 만든 그 정의로운 법이 너를 찔렀잖아. 그러면 너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 그 칼의 주인이 너니? 내가 만들면은 그 칼은 나를 찌르면 안 돼. 그래서 칼을 잘 팔아야지. 그래서 오세훈에게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만든 그 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오기 힘들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치 자금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걸 뚫고 올라와야 돼. 너 같은 사람도 힘들잖아. 네 같은 정치인도, 네 같이 시장이고 사월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당하는 법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당할 수 있어?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요. 법을 만들 때는. 그 기준을 안 맞추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그 기준을 안 맞춘 사람이 오세훈이라고. 오세훈은 보륙을 당해도 싸다. 네가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검으로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검에 자기가 죽는 겁니다. 강선우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강선우도 그 자신이 그렇게 만든 그걸로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렇게 당해요. 좌파들은 그렇게 기준을 높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륙당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이 만든 법에서 국민의힘이 잘해가지고 민주당이 날아간 게 뭐가 있습니까? 지네들이 만든 법이 지네들을 날리고 지네들이 만든 그 권력이 자기네들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이재명이 내려오는 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재명이 빨리 내임덕이 오고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잘못하는 걸 잘못했다 할 필요가 없어. 뭐 하면 돼? 그냥 냅두면은 지네가 잘못합니다. 오늘 부동산도 볼까요? 오늘 부동산도 되게 단순해요. 자, 양적 대출, 양적 규제 대신 질적 관리로. 자, 여러분들 질적 관리라는 단어가 뭔지는 아십니까? 질적 관리라는 단어를 아셔야 이 새끼들이 쓰는 단어가 뭔지를 안다고요. 양적 규제는 뭐냐면은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게 양적 규제예요. 질적 규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리주의에서도요. 양적 공리주의는 밴덤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배고픈 돼지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하면서 뭐를 얘기해? 질적 행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가 안 돼요? 보편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양적 규제 대신에 질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보편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 아, 부동산은 문재인 시즌 3입니다. 시즌 2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국민 대출 완화를 외쳤습니다. 44%가. 그래서 어저께 44%를 외쳤고, 이제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시작하고 계속 되고 있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질적 관리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니네는 대출 완화를 외치지만 양적 규제 이런 거보다는 질적 관리로 가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공무원 마음대로 하겠다. 음. 부동산 택지 찾기 어려워서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거 뭔 얘기예요? 재개발 안 하겠다. 이거 쉬워요. 자, 부동산 정책 비난 갈등 저항 감수해야 너네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어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떠들지 말아라. 대통령은 외상거래 왜 하십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냐? 안 할 거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배려, 의견이 늘어. 내가 베푸는 하사품이다. 이게 쉬워요. 끝났어. 얘기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예. RQD님, 감사합니다. 시즌 3가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어게인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윤어게인도. 윤석열 시즌 2였다니까요. 자, 문재인이 시즌 1.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문재인이 시즌 1. 그다음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설계한 걸 윤석열이 완성하고 이재명은 달리는 겁니다. 예. 문재인이 설계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설계도대로 고속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그러면은 엑셀을 밟고 달리는 거는 이재명이라고. 지금 뭐 신났죠. 신났습니다. 예, 영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수주의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은 자꾸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지금 뭐 김미애인가 와가지고 뭐 교육 뭐 비판한다 그러는데 비판 니네 때 잘하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자기네들의 반성입니다. 윤석열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두고 재개편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윤석열의 망령에 의해서 꼬이는 거예요. 교육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 만들었다니까. 문재인에서 시행했던 모든 교육 어떻게 만들었어요? 윤석열이 가열차게 악셀을 밟았다고. 고교 학점제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 만들었지. 누가 확정지었어? 윤석열이 확정짓고 지금 뭐 어떻게 돼요? 가열차게 달리죠. 그래서 교육계획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교육계획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로 고등학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철학이 있냐고. 국민의힘에 무슨 철학이 있냐고. 윤석열 때 뭘 막았어요? 뭘 막았어? 윤석열 때 무엇을 막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무엇을 막았길래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달릴 수 있죠? 뭔가를 막았어야 됩니다. 안 막았기 때문에 달리는 거죠. 체제 전쟁인데 니네가 원하는 체제가 뭐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무슨 체제야? 아무도 몰라. 안철수의 새정치나 국민의힘의 체제 전쟁이나 전환길이 얘기하는 뭐야 그거? 황교안은 뭘 얘기를 해?
무지성 지지는 아니고 장 대표는 일단은 힘은 몰아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월공에 대해서는 올림픽 공원과 참정권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잘 잡았어요. 그거는 잘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보수냐고.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보수가 아니라서 윤석열 까는 우리는 보수라고. 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일단은 장동혁은 일단은 스탠스는 잘 잡았다. 장동혁이 대통령 후보인가는 저는 부정적이죠. 하지만은 지금 참정권 문제에 있어서는 장동혁이 잘하고 있다. 그 정도는 맞아요. 그 정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장동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좀 애매하고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예, 장 대표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을 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내치려고 그러냐면은 공화당 내에 있는 기득권과 민주당 내에 있는 기득권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그 체제 전쟁 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안 도와줍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 거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트럼프를 보면서 배워야지 트럼프를 가지고 우상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도 누가 트럼프를 받아서 트럼프처럼 행동하냐는지 트럼프의 발표를 보면서 트럼프가 우리를 저거 봐라 제가 부정선거 물었다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가 아니라 왜 윤석열은 저렇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호개인들한테. 윤호개인들은 그걸 보면서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병신 같은 거라고. 어. 책임을 졌어야 돼. 책임을. 그러니까 의료 사태에 있어서도 계엄령 내려가지고 끝낼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해서 의료를 마무리할까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계엄령으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냥 물러나는 걸로 책임져 버리고 끝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써놨던 좌파 정책들이 다 좌파 쪽으로 넘어가서 이재명은 개꿀인 거지. 이재명은 개꿀이에요. 뭘 주워 먹어도 다 주워 먹는다고. 왜? 그동안 좌파 정책을 썼으니까. 그 잘못된 책임은 다 누구 책임이야? 윤석열 책임이지. 부동산 정책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윤석열 책임이지. 왜? 윤석열이 문재인 시즌2를 했기 때문에. 교육 정책 잘못하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윤석열의 문제지. 왜? 문재인 시즌2에 교육 정책을 썼으니까. 아닌 게 뭐가 있냐고요. 경제 정책? 윤석열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없다니까. 윤석열이 경제를 좋게 만들었다고? 뭘 좋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 긴축 재정을 했습니까? 윤석열이 긴축 재정 했어요? 조금이라도 줄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대왕고래 지금도 안 나오고 있잖아. 대왕거래도 잘 되면 누구 거예요? 대왕거래 잘 되면 이재명 거예요. 왜? 본인 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림픽 공원도 이제 주말밖에 못 가요. 이것도 사라지면은 이제 끝이지. 아니 대왕고래 터지면 이 나라는 공산국가로 갑니다.
아마 윤석열은 대한고을에 터져 가지고 자기가 영구집권 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의료만 망친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망치고 교육도 망치고 다 망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부동산은 솔직히 부동산이 거품이 끼면은 좀 문제지만 거품이 안 껴 가지고 부동산이 만약에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경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요. 부의 목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요. 내 땅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 네이션을 관통하는 이 정신이라고 봐야 돼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고 땅을 사야지 끝나요. 그리고 내 나와바리라는 그 일본어긴 하지만 내 나와바리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신격호도 뭐 하다가 망한 거예요. 신격호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결국에는 잠실 시그니엘 만들고 뒤졌습니다. 끝난 겁니다. 뭐 죽었지만은 그 시그니엘을 만드는 순간부터 롯데는 하얀 길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롯데가 만든 시그니엘은 엄청난 바벨탑입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습니다. 125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롯데는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돈을 모았냐 그랬을 때 빌딩 지으려고. 그러니까 신격호라는 사람의 인생은 돈을 벌어서 뭐 했냐 그러면은 롯데 시그니엘 125층짜리 건물 짓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찍은 결과가 지금의 우리나라고요.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 견뎌내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편법을 써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생존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목표 부동산을 가지겠다라는 그 목표입니다. 지금 주식 연락 잘 된 사람도 뭐 합니까? 부동산입니다. 주식에서 삼성전자 뭐 4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팔았다 쳐도 그 사람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부동산 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성과급 받아서 뭐 합니까? 부동산 삽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의식주 중에 의와 식은 진짜 해결이 잘 됩니다. 옷도요, 굉장히 우리나라 좋은 옷이 많고요. 옷도 좋은 옷이 많죠. 음식도 먹을 만한 음식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어디서 하냐는 거지. 지금 많이 희석이 됐죠.